원내대표의 공석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안배 방식으로 꾸려진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나름대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의 점수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계파 청산이 꼽히고 있지만 문희상 비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평론가들은 혁신에서도 민주연합이 여당에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창선, 이강윤 두 정치평론가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뭘 했는지 눈에 띄는 성과는 거의 없는 거로 판단이 이제 됩니다. 일단 그 당과 혁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접어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파주의 그 청산 이거를 또 문희상 위원장이 내걸었습니다만은 정작 그 이후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 계파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어가지고 계파주의도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비대위가 소기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절반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성공했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과정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두 번의 실수를 이번에도 거의 되풀이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대여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까지 목표로 잡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당내 어떤 그 계파 간의 갈등, 또 계파 정치 이런 거를 좀 제어하고 극복하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일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것이 이제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비대위원들 이번에 그 비대위원들이 또 그 계파의 이제 그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그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어떤 또 리더급 인사들 아마 이들 사이에서 정말 이 당내에서 어떤 그 계파 정치를 좀 극복하자는 아마 그런 어떤 좀 공동의 어떤 노력 아마 이거를 위한 결단이 따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성공의 조건은 9-30 여야 합의안에 추후 협상이라고 표기해두었던 유가족들의 참여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조직 강화 특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새정년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인 계파 해체가 구두선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반의 성공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절반 초과 훨씬 더 많은 실패라고 봅니다. 현재 혁신 경쟁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한테 오히려 좀 밀리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의원 세비 인상 여기에 반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이런 것도 좀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당내 문제, 당의 그 내부적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골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혁신 의제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내가 어수선한 사이에 또 이슈 선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아젠다 세팅 기능이나 능력이 실종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 같고요. 선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기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당이 엄청나게 망가뜨려진 점, 이 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뼈 아플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세월호 세대나 카톡 탈출 세대들이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 마련이 새정년의 진정한 혁신이라는 각오와 결기를 다져야 할 겁니다.